제가 신들린 경기를 했다고 쓰지 마세요. 제가 오늘 경기장에서 가장 운이 좋은 녀석이었다고 쓰십시오. 레알 에스파니아와 로스앤젤레스 FC의 경기가 1대6으로 끝난 직후 프란시스코 모라잔 경기장의 믹스트존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홈팀 선수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바리케이드를 지나간 반면 반대편에서 등장한 데니스 부안가는 왼쪽 팔 아래에 해트트릭 공인구를 끼고 있었다. 그는 이날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대륙대회 개막전에서 터진 3골이었다. 수십 개의 마이크가 MLS 득점원을 향했다. 폭발적인 결정력, 스피드, 마무리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그러나 부안가는 개인 활약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는 공식적으로 자신에게 수여된 매치볼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서류상으로 이 공은 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의 영혼은 손흥민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3골이 손흥민 덕분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부안가는 프로 지도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인 패스의 무게를 언급했다. 그는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패스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패스는 정확한 속도와 타이밍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손흥민의 아웃프런트 패스와 스루 패스는 두 센터백 사이를 가를 만큼 빠른 가속도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그 공은 자신의 달리기 속도에 맞춰 도착하는 순간 감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몸을 억지로 뻗을 필요가 없었고 뒤로 물러서 자세를 고칠 필요도 없었다고 했다. 공을 컨트롤하기 위한 추가 터치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손흥민이 물리적 공기역학적 궤적을 미리 계산해 둔 것 같았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난이도의 90%를 손흥민이 짊어졌으며 자신은 남은 10%를 마무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차원의 어시스트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에 대해 그는 항상 최소 2명의 수비수, 센터백이나 풀백의 집중 견제를 받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이날 손흥민이 뛴 60분 동안 그는 비정상적으로 넓은 공간을 누렸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상대가 손흥민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이 미드필드로 내려와 공을 받기만 해도 레알 에스파니아 수비진이 그에게 몰렸다고 설명했다. 3명의 수비수가 그를 에워쌌다고 했다. 그 결과 수비 블록의 양측면이 벌어졌고 그 공간이 자신에게 열렸다고 밝혔다. 그는 손흥민이 자신의 명성과 클래스를 활용해 살아있는 미끼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상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했다. 손흥민을 자유롭게 두면 직접 득점하고 에워싸면 자신에게 어시스트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그 구조 속에서 LAFC는 공격에 사각지대가 없는 형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주어진 페널티킥 상황도 언급됐다. 손흥민은 직접 차지 않고 부안가에게 양보했다. 부안가는 그것이 자신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었다고 밝혔다. 그는 손흥민이 개인 기록보다 자신의 자신감을 먼저 세워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손흥민의 인성, 겸손함, 축구 지능은 어떤 자본이나 대형 계약으로도 MLS에서 살 수 없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그 존재가 팀 전체를 이끈다고 덧붙였다. 부안가는 손흥민의 역할 변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이며 과거 해리 케인과 함께 잉글랜드에서 강력한 공격 듀오를 형성했던 선수라고 말했다. 당시 구조는 명확했다고 설명했다. 케인이 깊숙이 내려와 어시스트를 제공하고 손흥민이 폭발적인 질주로 득점하는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LAFC에서는 그 역할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손흥민이 과거 케인이 수행하던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다. 그는 플레이메이커로 내려와 템포를 조절하고 공을 배급하며 자신을 마무리 역할로 세운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이 직접 골을 노리기보다 공격의 설계자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구조는 경기 내내 반복되었다. 손흥민이 공을 받기 위해 내려오면 레알 에스파니아 수비진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수비수들은 그를 향해 이동했고 3명이 동시에 압박하는 장면도 나왔다. 그 결과 수비 블록의 간격이 벌어졌고 측면 공간이 형성되었다. 부안가는 그 공간을 활용해 침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가 2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갈등했다고 말했다. 손흥민을 방치하면 직접 득점할 수 있고 에워싸면 패스가 자신에게 연결된다고 했다. 이 딜레마 속에서 LAFC의 공격은 단선적이지 않은 구조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공격 구조는 수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LAFC 센터백 은코시 타파리의 말을 인용했다. 타파리는 대륙대회를 뛰면서 이렇게 편했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반전 동안 사실상 경기를 지켜보는 느낌이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부안가는 설명을 덧붙였다. 자신과 손흥민이 고속 패스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자 레알 에스파니아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소모되었다고 했다. 상대는 공을 쫓아야 했고 공을 빼앗긴 이후에도 다시 압박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역습을 조직할 신체적, 정신적 여력이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대의 공격 시스템은 시작 단계에서 무력화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고의 수비 무기는 상대의 의지를 파괴하는 공격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손흥민의 존재감이 팀 전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선수가 아니라 팀 전반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부안가의 발언은 북미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손흥민의 재능뿐 아니라 부안가의 인식 역시 평가 대상이 되었다. MLS 레전드 스트라이커 브래들리 라이트 필립스는 어떤 공격수라도 손흥민 같은 파트너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압박을 흡수하고 빈 공간으로 정확히 공을 전달하는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전술 분석가 역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손흥민이 새로운 형태의 해리케인 역할로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신체적 폭발력보다 경기 이해와 판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술 분석가는 손흥민이 두 다리보다 뇌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선수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순수 윙어가 10번 플레이메이커로 전환하는 과정은 높은 수준의 축구 지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부안가의 발언을 통해 손흥민의 역할은 득점이나 어시스트 수치 이상의 범위로 확장되었다. 그는 개인 기록을 우선하기보다 동료의 자신감을 세우는 선택을 했다고 언급됐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주어진 페널티킥을 직접 차지 않고 양보한 장면이 그 사례로 제시됐다. 부안가는 그 결정이 자신의 심리적 부담을 줄였다고 말했다. 그는 손흥민의 인성, 겸손함, 축구 지능은 자본이나 대형 계약으로 MLS에서 살 수 없는 요소라고 밝혔다. 이는 팀 운영 구조에서 단순한 공격 옵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됐다. 경기 수치는 명확했다. LAFC는 레알 에스파니아를 6대1로 이겼다. 장소는 프란시스코 모라잔 경기장이었다. 대륙대회 개막전이었다. 부안가는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공식 매치볼을 받았다. 그는 인터뷰를 마친 뒤 그 공을 안고 팀버스에 올랐다. 그는 이 해트트릭이 시즌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손흥민과 함께라면 자신의 득점 기록을 경신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은 아프리카의 스피드와 아시아의 전술적 두뇌가 결합된 형태로 묘사됐다. 그는 20년 만에 켄차카프 대기록과 영광은 등번호 7번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는 자신이 해트트릭의 주인공이지만 설계자는 손흥민이라고 밝혔다. 전반전 동안 LAFC 센터백 은코시 타파리는 경기를 지켜보는 느낌이었다고 전해졌다. 이는 공격이 상대를 지속적으로 압박한 결과로 설명됐다. 레알 에스파니아는 체력적, 정신적으로 고갈되었고 역습을 조직할 여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언급됐다. 그들의 공격 시스템은 시작 단계에서 차단되었다고 설명됐다. 부안가는 축구를 긴밀하게 연결된 생태계로 표현했다. 공격 구조가 수비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최고의 수비 무기는 상대의 의지를 파괴하는 공격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믹스트존의 인파가 줄어든 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경기장을 떠났다. 이날 기록된 3골은 개인 성과로 남았지만 그는 그 배경에 손흥민이 있었다고 명확히 밝혔다.